맨발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촉촉한 땅은요. 마른 땅을 맨발 걷기 하는 것보다 3배 효과가 있어요. 이 촉촉한 땅은 예. 땅 속에 있는 자연 전자, 뭐 다른 말로는 음이온, 또 다른 말은 지기, 네.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 G, 비타민 G? G는 없지만 그라운드, 땅 속에도 비타민이 있다. 땅지자를 써서요. 근데 이제 음이온 자연 전자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고 네. 그 음이온이 우리 몸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기가 있으면 감전될 확률이 높듯이 땅이 촉촉하면 땅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다음에 촉촉한 땅을 밟으면은 다른 마른 땅보다 맨발 걷기 효과가 3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도 마른 땅보다 오늘 이렇게 밟고 오늘 방송을 하시면은 네. 방송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피로감보다는 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제 발도 항상 음지에서 예. 어두운 곳에서 이 굳은 일만 하는데 오늘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호강하죠. 그래서 제일 낫기 쉬운 병은 무좀. 예. 무좀은 맨발하면은 100% 낫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거의 한 달 정도 하면은 금방 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우리 신발이 안 좋은 박테리아가 제일 많이 기생하는 것이 신발 아니에요. 특히 여름 되면 네, 땀하고 그렇죠. 범벅이 되어서 네. 안 좋은 박테리아 종류가 신발 안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발 입장에서는 신발에서 발을 빼서 공기도 유통하고 햇볕도 만나고 땅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를 만나면 무좀은 금방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무좀은 100%다 개선이 됐어요. 100%. 무좀 개선이 안 되는 네. 분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네. 누구나 다 됩니다, 무좀은. 발은 우리의 건강 지표다라고 얘기하고 또 발은 오장육부가 담겨 있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뭐 네. 제2의 신장이란 말까지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나요? 발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발은 이제 혈관 덩어리입니다. 모세 혈관이 전부 발에 다 깔려져 있어요. 발관에는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손이나 발에는 감각 수용체라는 게 있어서 네. 이 발을 밟았을 때 느낌 있죠? 네. 차다, 이렇게 따끔하다, 이거는 잔디다, 네. 황토다. 그 감각 수용체가 내려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 몸의 통증이 내려 올라가는 속도보다 240배 빨라요. 그래서 사실은 손발에 자극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뇌를 자극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마비가 된 환자의 뇌를 깨우고 싶을 때 이런 막대기를 가져와서 발을 많이 자극해요. 그 발 자극은 뇌 자극과 직결되어 있고 네. 또 하나 이 발은 우리 오장육부와 전부 관련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 모양에 눈이다, 코다 이렇게 그런 그림 봤죠? 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외우지 않더라도 예.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은 뇌 감각도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와 발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발 감각으로 인해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주고 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다른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가벼운 병들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효과 덕분인지 사실 걷기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많이 됐습니다. 네. 뭐 신체적으로도 당연히 좋고 또 정서적인 면에도 참 많은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네. 틈틈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걷기도 좋지만 맨발로 걷는 이유가 더 좋은 이유, 네. 네, 살짝 짚어주시죠. 사실 기본적으로 땅을 밟으면 3가지를 가져가요. 첫째, 뇌 감각이 깨어나요. 그 뇌파를 찍어보면은 네.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훨씬 뇌 감각이 깨어나고 둘째, 흙 속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와 상호작용이 되어서 내 몸의 면역력이 키워져요. 네. 내 유튜브 보다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이 라스트워가 광고랑 다르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박테리아와 상호작용이 되어서 내 몸의 면역력이 키워져요. 네. 셋째, 어느 땅이든 땅속 염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맨발 걷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생각해도 언뜻 그런 상상은 들 것 같습니다. 아유, 시작하기 전부터 발에 상처 나면 어떡하냐고 네. 말이죠. 그게 조금 무섭죠. 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그리고 이제 찔릴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눈이 있기 때문에 가면서 이렇게 다 피해 다니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맨발을 할 때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면 안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걸어야 돼요. 아,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가 저 꼭대기까지 갔다 오겠다고 해서 가면 잘못하면 다치는 수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나는 오늘 1시간 걷겠다고 하면은 천천히 30분 갔다가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걸으시면 되고 네. 속도는요? 속도는 맨발 걷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걸어야 됩니까? 뛰어야 됩니까? 이런 네.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요.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땅과 몇 분 만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접지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들은 뛰어라 해도 못 뜁니다. 맨발로. 아이들은 천천히 가라 해도 안 돼요.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내 몸이 맞게끔 네. 천천히 이렇게 할머니들은 천천히 걸으시면 되고, 특히 무릎이나 관절염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 본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 몸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접지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그 접지 시간 어느 네. 정도가 좋은가요? 이게 우리 빛은 일초에 30만 킬로 가거든요. 네. 전기는 일초에 30만 킬로 날아가요. 근데 우리 땅에 있는 음이온이 우리 몸에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와 만나서 좀 없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전기 들어오듯이 탁 들어온 것 같으면 탁 밟으면 쫙 들어올 텐데, 네. 음이온 전자는 그렇게 이동하지 않아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 40분은 걸어줘야 돼요. 효과를 좀 보려면. 네. 최소한 한 40분 걸어줘야 되고, 1시간이면 더 좋고 2시간이면 더 좋고, 충분히 땅속에 있는 음이온이 우리 몸과 만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좀 극점으로 보는 포인트가 40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20분은요? 안 한 것보다 나아요. 안 한 것보다 나은데 네. 내가 맨발로 걸어서 효과를 보려면 이왕 나오면 한 40분. 40분. 그 저는 이제 정도. 네. 보통 물으시면 하루에 1시간 정도 하시라. 그러면 이제 건강한 이제 땅을 디디면서 건강이 회복된다는 맨발 걷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맨발 걷기, 땅을 통한 어떤 지면의 어떤 접지 효과를 통해서 이게 배출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어야 안정적인 산소. 전자를 하나 잃어 불안정한 상태의 활성산소는 전자를 되찾기 위해 우리 몸 곳곳을 공격하죠. 맨발로 걷게 되면 땅속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와 활성산소의 잃어버린 전자와 짝을 이루면서 중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자, 앞전 영상들 뭐 전문가라면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대구의 맨발 걷기 학교 교장 선생님, 다 박사분들이시죠. 그리고 박동창 박사님 모두 다 근위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또 맨발 걷기를 적극 권장하시는 그 의사분들, 여러분들 영상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다 맨발 걷기의 중요성을 접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압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이거 박테리아, 미생물입니다. 미생물도 발을 통해서 전달돼서 우리 장내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이 생겨지고, 그것도 전문적인 지식이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게 다 이제 활성산소, 지금 앞전 영상에 보면 활성산소가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전자, 잃어버린 음전자, 그러니까 태워버린 음전자, 양전자만 가지고 있어서 양전자가 음전자를 찾기 위해서 막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 흠집을 낸다는 말이 우리 몸에 병을 가지고 오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고, 또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암으로 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 이 짝을 잃은 활성산소에서 발생된 양전자에 잃어버렸던 음전자를 땅에서 어떻게든 받아들여 가지고 그동안에 병을 만들어냈던, 우리 몸에 공격했던 그 양전자가 이제 자기 짝을 잃어서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전자를 땅에서 받아들이면 이 음전자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공격을 했던, 지금까지 질병을 일으켰던,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켰던 이게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멈추고 우리 몸에 이롭도록 면역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케 하는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 짧은 시간에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뭐 여기도 그 교장 선생님 하신 말씀이 한번 걷기 시작하면 40분을 하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몸에 들어왔던 전기는 탁 들어오면 순간에 찌릿하고 뭐 전체가 다 전기가 탁 통합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서 우리가 지적되어 있던 그 지금까지 질병을 유발했던 짝을 잃었던 양전자가 다시 음전자를 만나서 회복케 하는 치료를 일으키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몸에 유익하게 바뀌어지는 전자로 면역성으로 드러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그렇다고 해서 몸이 확 좋아지고 뭐 기분은 그렇게 할지라도 진짜 질병이 치료되고 뭐 통증이 없어지고 뭐 그렇게는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 우리가 뭐 40분 걸었다, 1시간 걸었다, 걷고 난 뒤에 신발 딱 신으면은 다시 차단됐다는 거죠. 차단되고 또 우리 몸에서는 계속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계속 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들어왔던 음이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이 많으면은 지금 짝을 잃었던 이 양전자가 다시 음전자를 만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환자분들은 암을 치료하시고 무슨 이런 그 맨발기를 치료하신 분들은 보통 하루에 6시간입니다. 6시간을 걸을 수 있습니까? 또 6시간 했다고 다 금방 치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실내 접지,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실내 접지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접지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내 접지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그렇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그렇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수도 점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겸용으로 이 플러그에서 나와 있는 그 악어 클립 그걸 통해서 석쇠를 찝든지 쟁반을 찝든지 뭐든지 금속, 스텐 뭐 이런 걸 찍어서 활용하면 되고 또 옆 사람 옮겨갈 때는 이 악어 클립을 통해서도 옮겨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발로만 통해서 온몸에 전달되는 것은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맨발로 발바닥으로 접지하고 있으면 팔목에다가 또 밴드를 채워서 발과 팔을 동시에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음이온을 전달해 가지고 활성산소 양이온 짝을 이런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 양이온에게 빨리 음이온 짝을 전해줄 수 있죠. 이 생명샘의 의식 플러그를 통해서 아웃클립을 찍으면은 주무실 때 발목, 팔목 동시에 2개까지는